자, 해봅시다. 했어요? 네. 자, 상빈, 절빈에 대한 건데, 이것 때문에 틀렸대.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 때문에 틀렸대.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우리 상빈과 절빈에서는 절대로 국어적인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사회학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이거 최저 생계비니까 절대적 빈곤이야. 상대적 박탈감은 빈곤하면 느낄 수 있는 게 상대적 박탈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상 모두에 해당돼. 그래서 두 개 중 한 개가 틀렸다라고 했어. 그럼 얘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틀린 것을 절대적 빈곤으로 바꾸면 옳은 대답이 되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에는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누리는 생활 수준에 필요한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을 판단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저개발국과 달리 선진국에선 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모든 나라에선 절빈, 상빈 모두 나타납니다. 하지만 저개발 국가에서 절빈이 더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객관화된 기준. 우리 절대적 빈곤율은 최저생계비,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이라는 객관화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빈, 상빈 모두 객관적 빈곤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개인이 체감하는 또는 인식하는 빈곤을 우리는 주관적 빈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상빈, 절빈 모두 객관적 빈곤이라는 걸 아셔야 되죠. 그 다음 소득분포 상태를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소득분포 상태를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상만 해당되는 거야. 꼭 기억해야 돼. 상만 해당되는 거야. 소득분포를 고려하는 거. 에? 우리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중간순위의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1등부터 꼴찌까지 쭉 내려서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소득분포를 고려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절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가 이렇게 있으면 최저생계비 밑에 인구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위에 인구는 상관이 없어. 그럼 소득분포를 모르는 거지. 어떤 금액 이하의 가구 비율만 조사를 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선이 상대적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거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모든 절대적 빈곤 가구는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네. 지금 얘가 B야. 얘가 A야. 얘가 B야. 이렇게. 됐어? 오케이? 이 문제는 솔직히 이거 틀렸고 이걸 통해서 이거 찾아낼 수 있어. 자, 그 다음 우리 이 문제를 풀 때 한번 이 얘기를 좀 해볼게. 어차피 A에서 C로 이동은 상승이동, A에서 C로 이동은 상승이동, A에서 B로 이동은 하강이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중이고 하고 상이야.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림은 A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 동그라미 쳐봐. 니네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분수만 알면 도표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 분수는 분모와 분자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분모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또는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분자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A를 기준으로 하여라고 했으니까 A를 뭘로 놓을 거야? 분모로 놔야 되는 거지. 응? 분모로 놔야 되는 거야. 그럼 A가 100이래. 그럼 여기다가 분모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놔야 되겠지. 이렇게 놔야 되겠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놔야 되겠지. 이렇게 놔야 되겠지. 그럼 벌써 A, B, C가 다 나왔어. 어떻게? A, B, C가 이렇게 나왔네. 얘 5분의 8이야. 얘 5분의 7이야. 어차피 얘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5, 8, 7 합하니까 얼마야? 20이지. 20이면 100을 만들어주면 되지. 왜? 상중하를 합하면 100이니까 곱하기 5를 해주면 될 거야.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5분의 3이야. 5분의 4야. 5분의 3이야. 5분의 4래. 왜 안 알려주냐? 5분의 2잖아. 지가 틀려놓고선 화내고 지랄이네. 자, 요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상중하를 어떻게 해줘? 상중하 하면 여기 25, 40, 40, 35가 되지. 왜? 다 5를 곱해줬으니까 100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50, 30, 20 이렇게 얘기해서 100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여기는 이쁘게 그려주시고 이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기니디가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안 읽어갖고 틀린 애들이 있어. 얘들아, 단서하고 별표가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럼 내가 틀린 거야. 단은 항상 동그라미 치고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요? 내가 해야겠니, 이거?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게. 뭐, 어떻게 해? 어제도 전화 왔더라. 어제도 문자 왔더라. 티빙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보이스피싱 위험이 있다고 뭐 그렇게 문자가 왔던데? 아우, 감사해라. 근데 나는 별 걱정을 안 하는 게, 털려도 너무 많이 털렸을 거 아니냐, 내가. 뭐 G마켓도 있었고, 쿠팡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티빙도 있었고, SK도 있었잖아. 다 걸려 있어, 나는 SK까지. 다 털렸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털릴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SK에서 뭐 KT로 번호 이동하지. 삭제해야 되잖아. 삭제 안 해, 걔네들. 삭제했다고 보여주기만 해.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삭제를 해. 재산인데. 그렇다고요? 얘들아, 이런 것들은 제발 정리해. 이렇게 갑국, 을국, 병국 이런 것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 정리를 안 해갖고 틀려. 이거 틀렸다면 정리가 안 돼서 틀린 거야. 각국 뭐 직접 전파, 을국 자극 전파, 시국 뭐 병국 이거지. 저기 뭐야, 간접 전파지.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발명하고 자극 전파 차이는 뭐지? 자국에서 아이디어 얻었어? 외국에서 아이디어 얻었어? 발명하고 문화융합의 차이는 뭐지? 자국 문화가 있어? 없어의 차이야. 근데 자극 전파는 자국 문화가 없단 말이야. 자극 전파는 어때?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화 융합이 나타나지 않아. 알아둬야 돼. 문화 병존, 문화 동화, 문화 융합이 자극 전파로는 나타날 수가 없어.
왜? 걔네들은 자국 문화가 있어야 되거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하고 이거 고르는 사람. 니디 고르거나, 길이 고르면, 응? 길이 고르면 답 없다. 공부 좀 해라. 자, 여기에서 얘 안 할래. 이거 해야 돼? 역사의 뒤안골로 사라지고 새로운 왕조가 만들어진대. 우리는 그 진화론에서는 소멸이라는 단어는 생겨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 이것도 안 할래. 근데 성의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안 할 만하니까 안 하는 거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이중복을 할 때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비수급자 찾아. 비수급자 찾아. 더하기 전체 수급자가 안 받는 놈 받는 놈. 수급자가 10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찾으면 얘를 알게 된다고. 이 전체 수급자부터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수급자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면 일단 봐봐. 두 가지 제도가 있대, 이렇게. 그러면 얘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전체 수급자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비수급자가 쓰여진다고. 얘는 중복수급자라고. 얘는 A만 받는 사람이라고. 얘는 B만 받는 사람이라고. 이 그림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이 그림만 알면 문제 무조건 풀 수 있는 거야. 봐봐, 무슨 얘기냐면 문제 한번 볼게. 어느 것의 혜택도 받지 않는 비수급자의 비율은 비율에 동그라미 쳐야 돼. 이걸 수로 바꾸면 또 함정이 되는 거야. 비율에 동그라미 치고 각국이 을국의 2배이다. 또한 각국의 경우 전체 인구 중 비수급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 중 중복수급자의 비율의 2배래. 자, 그러면 각국부터 한번 해볼게. 아니, 이거부터 해볼까? 전체 수급자는 A 수급자 더하기 B 수급자 빼기 중복 수급자야. 안 되면 공식이라도 외워야 돼, 이거. 공식만 외우면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A 수급자는 A만 더하기 중복이야. 왜냐면 여기서 한번 봐봐. A 수급자는 뭐가 포함이 돼 있어? A만 하고 중복이 포함되어 있지. B 수급자는 B만 하고 중복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중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중복을 한번 빼준 거고, 이걸 바꿔서 하면 A만 더하기 B만 더하기 중복. 얘네 셋을 다 합치면 전체 수급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얘를. 그 각국의 경우를 한번 보자. 각국의 경우를 보면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면 돼. 여기가 비수급자라고 그랬지. 비수급자 몇이야? 지금 중복수급자 비율의 2배라고 얘기했지. 그럼 여기가 20이 되겠지. 비수급자 여기다 20 쓰는 거라며. 그 다음에 전체 수급자가 얼마라고? 전체 수급자가 80이라고. 어떻게 나왔어? 100에서 20 뺐으니까 80이 나왔겠지. 그 다음에 저기서 주어진 값이 뭐야? 중복수급자 여기다 쓰는 거지.
10이야. 그 다음에 B수급자가 25야. 이 전체가 25니까 여긴 몇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15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럼 얘 이렇게 구하는 거라며 A 더하기 25, B가 25잖아. 저거 하고 있어. 빼기 10, 55, 얘 55, 그럼 여기 45, 여기 65네. 65, 여기 55, 이렇게 되는 거지. 을국 다시 해볼게. 을국 똑같이 하면 돼. A, B. 자, 그러면 그 비수혜자 비율이 각국이 을국의 2배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20이었으면 얘가 10이야. 전체 수급자가 얼마? 90. 90. 그 다음 중복 수급자가 얼마? 20. 그 다음 얘가 58. 그럼 여기는 38.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 58 더하기 B 빼기 20. 38이니까 53이 나오는 건가? B가 53이면 얘가 53이면 여기가 33이 되겠지. 52. 52.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중복수혜자 수가 같다라고 했어. 그럼 중복수혜자 수가 어때? 20이고 10이지. 그럼 여기가 20이 되면 여기도 110을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는 30, 2배를 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문제의 함정이 이거였어. 이거였단 말이야. 아, 뜨거씨.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얘기를 했지. 얘들아, 공공부조하고 사회보험의 공통점은 얘는 소득 재분배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는 공공부조가 더 커. 근데 둘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금전적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해준다고. 이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얘는? 전체 수급자 얘기하는 거지. 얘 전체 수급자 얘기하는 거야. 됐어? 에? 아, 18번에서 흥분하면 안 되는데. 18번에서 흥분할 것 같은데. 아직 16번이니까 워밍업을 할 거야. 자, 이 문제 읽을 때는 마지막 줄부터 가자고 얘기했어. 도덕과 관습의 힘이 개인의 마음에서 작동해서 실제론이 되는 거지. 그냥 할래, 이렇게. 17번. 나는 이게 사회적 소수자 문제인 줄 알았어. 근데 사회적 소수자 문제가 아니고, 아, 반문화와 하위문화 골라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이 마지막 줄에 보면 갑은 네모네모교를 믿는 비국 젊은이들과 함께 자신들만의 네모네모교 공동체를 만들어 비국 언어와 관습을 유지하여 네모네모교의 교리를 따르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얘는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된 게 아니라 하위 문화로서 반문화가 안 된 거지. 똑같은 종교였으나 그전에는 반문화였고 반문화가 하위 문화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답은 이건지 나 알겠어. 언어와 관습이 다르다는 이유를 넣어주면서 언어와 관습은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거야. A족 사례는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되는지 여부가 사회적 소수자로서 규정되는지의 여부. 그 얘기는 사회적 소수자만 말하는 거야?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사람들도 말하는 거야?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사람들도 말할 수 있지. 그러면 뒤에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사회적 소수자냐,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겠지. 아니, 출제는 어떻게 했는지 알겠어.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사회적 소수자는 자신이 받아야 되는 기본권들을 받지 못하는 거고,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기본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겪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너무 단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장을 안 넣는 게 맞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역차별에 동그라미 치고, 역차별은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사람이 차별을 당하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시험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차별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역차별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한다고.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건. 그 다음에 19번. 화이팅. 화이팅. 19번 화이팅. 19번 힘들다. 다녀와, 국어 선생님한테. 자, 여기에서 얘는 공식으로 푸는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잘 봐. 부양비는 수를 먼저 적용하면 안 돼. 그럼 비율이 깨져버린단 말이야. 니네가 이거 60으로 먼저 적용하는 바람에 문제가 좀 어려워질 수 있었다고. 그래, 봐. 총부양비 공식이 뭐야? 부분의 U 플러스 노잖아. 부분의, 이거 봐야 돼. 부분의, 이게 총부양비 공식이야. 근데 U 플러스 부 플러스 노는 항상 100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런데 지금 각국의 총부양비가 10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다가 100을 쓰고, 이렇게 100을 쓰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얘는 비율이니까 무조건 분수식이니까 얘도 분수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무조건 100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얘를 바꾸면 1분의 1이잖아, 이렇게. 근데 얘네 둘을 합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 유분호 100이 돼야 된다고. 얘하고 얘는 2잖아. 100을 만들어주려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해했어, 이거? 무조건 얘는 비율이니까 퍼 100을 써주고 부가 100일 때 U 플러스 노가 100이란 얘기야. 근데 우리가 쉽게 보려고 U, 부, 노, 총 이렇게 하고 여기다 100을 놓고 부양인구가 50이고, 자, 부양인구가 50이고 U 플러스 노가 50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우리 지원쌤 영상 틀어서 같이 봐요. 네? 다음 주에. 네? 알겠죠? 틀어서 같이 보면서 같이 설명해줘요. 네. 자, 그래서 노령화 지수가 나왔어. 노령화 지수는 유너. 그래서 저기만 보라고. 저기 먼저 보라고. 도표 먼저 보라고. 예? 도표 먼저 보라고. 예. 자, 유노 했는데 t 플러스 50년은 50이고 t년의 2배니까 여기에 25란 말이야. 그럼 똑같이 퍼백을 해주세요. 퍼백을 해주면 얘가 4분의 1로 바뀔 수 있고,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야. 50을 4 주고 1 주면
어떻게 해줘야 돼? 40이고 10이야. 그다음 똑같이 여기에 총부양비의 증가율이 50%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100에서 50%가 증가하면 150%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퍼백 해주면 얘는 2분의 3이 되고 부가 2, U 플러스 노가 3이니까 얘를 이렇게 전체를 100으로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40을 쓰고 여기 100이고요. 여기와 여기가 합쳐져서 60이야. 근데 노령화 지수가 50이라고 얘기했어. 5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2분의 1이니까 이게 여기 2 주고 여기 1 주면 여기 40이고 여기가 2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이 50에 얼마 증가했다고 인구가? 20% 증가했으니까 여기다가 60 쓰면 여기도 60이고 몇 퍼센트 증가한 거야? 50% 증가한 거죠. 40에서 20만큼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30, 여기는 150 이렇게 하면 되죠. 됐어요? 됐나요? 질문 없으면 출석부 순서대로 시험지 들고 저를 봅시다. 교무실로. 민기 시험지 들고 와요. 자, 그리고